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있었던 회차였었죠. 이번에도 10개가 또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아쉽게 등수에 좀 들지 못했었는데, 대부분 좀 이 네덜란드 리그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서 좀 틀렸던 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K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K리그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변이 좀 많이 나오는 리그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 대 대구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두 팀 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김천이 대구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구에게 있어서 좋아진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카 선수, 그 최전방에 있는 용병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공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세징야가 이제 좀 좋은 활약을 진행 경기 때 보여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에서의 대구를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징야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격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법도 좀 쉽게 찾아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수비진의 주력도 느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천도 생각을 해봐야 될게, 김천도 이 수비 자체는 단단한 편에 어느 정도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이 전체적으로는 이 김천이 이 측면에서의 조규성의 활약 자체는 괜찮은데 좀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 측면에서의 공격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아예 득점이 안 나오는 경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김천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인천의 경기고요. 지금 울산과 전북이 비슷한 배당을 동배당을 좀 받았고, 저는 둘 중 한 팀은 좀 부러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천의 흐름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 이 두 팀 맞대결에서도 인천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는 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 경기를 정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북 경기를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인천이 지금 흐름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라든지 경기력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게다가 원정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울산이고 홈에서의 흐름도 좋았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흐름이나 경기력이나 괜찮습니다. 엄원상이 진행 경기 때 교체로 들어오고 나서의 그런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인천이 막아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울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성남의 경기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비슷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은 뭐 어쨌든 뭐 수원 삼성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지만 성남이 지금 연패가 좀 길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때처럼 이 물리치의 활약도 좀 적어진 부분들도 있고, 수비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압박 자체나 뭐 활동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활동량 자체는 좋지만 이 공격이나 수비나 좀 풀리지 않는 그런 성남의 모습인데, 수원 삼성은 개인적으로는 이 스쿼드를 봤었을 때 이 정도로 무너질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즌 초반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래도 뭐 분위기 반전에도 성공을 했고 성남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성남의 연패가 좀 너무 길고 수원 삼성이 경기력이나 뭐 흐름이나 이 성남과 비교했을 때는 좋지만 이 다른 팀들과의 비교했었을 때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원 삼성의 승무 투픽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수원 삼성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제주의 경기고요. 제주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수원FC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좀 지우는 부분들은 두 팀 맞대결에서 일단 수원FC가 홈에서 제주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주의 흐름이나 수원FC의 흐름이나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수원FC가 최근에는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격에서의 그런 화끈한 모습이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수원FC와 제주 두 팀 다 저는 경기력이 최근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는 특히나 안현범이나 뭐 정우재 그리고 전방에서의 주민규 등 이 중원도 괜찮고 수비는 좀 공간들이 좀 있긴 해도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괜찮습니다. 수원FC 역시 수비에서의 공간이 더 많고 제주와 비교했었을 때 공격에서는 좀 밀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수원FC의 공격에서의 화력 자체는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제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정에서의 제주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수원 FC의 완전한 역배 그리고 무승부의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강원의 경기고요. 전북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강원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전북이 강원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울산과 이 전북의 배당 차이가 크지 않은데 투표율은 좀 차이가 납니다. 전북이 강원 상대로 연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근데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강원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변을 보더라도 이 전북이 홈에서 질 것 같지는 않아서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포항의 경기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무승부가 좀 투표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포항이 역배를 받았을 때가 좋습니다. 경기력은 앞섰는데 역배를 받았을 때 저는 이럴 때 포항이 좀 잘 잡아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 정배당을 받았고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가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좀 떨어지고 포항의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이광혁도 그렇고 뭐 고영준이나 아니면 인상엽이나 이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괜찮아요. 근데 최전방에 그 영입된 모세 선수였었나 그 용병 선수는 좀 개인적으로 이승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포항이 이 공격의 최전방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서울의 수비와 중원에서의 활동량을 생각했었을 때 포항이 충분히 역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사수나가 연무를 좀 길게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빌바오의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은 빌바오가 좀 더 좋긴 합니다. 오사수나가 좀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나서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시즌 후반부에 좀 보여주고 있어서
게다가 원정에서의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빌바오의 결정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의 결과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의 단독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방경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틀레티코가 세비야한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2위와 3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두 팀인데 뭐 2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아틀레티코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진 않아서 무승부의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틀레티코가 어쨌든 경기력은 좀 앞서기 때문에 단통은 좀 불안하고 무승부까지 오히려 저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긴 해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진 않아서. 그래서 저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엘체 경기고요. 엘체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엘체도 동기부여가 사실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엘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동기부여 자체가 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이 동기부여가 크지 않은 두 팀이라면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셀타비고가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사실 경기력은 엘체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셀타비고가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나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더라도 엘체 정도는 경기력을 생각했었을 때 잡아낼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라요의 경기고요. 라요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마요르카가 라요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마요르카가 높아요.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기부여 자체는 마요르카가 높고 라요는 사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적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마요르카는 지금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부여가 마루카가 조금 더 높고 경기력은 라유에 비해서 밀리긴 하지만 라유가 그래도 뭐 수비가 공격에 비해서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공격은 최근에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역시나 남아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동기부여가 높은 이 강등 버프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마루카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6연승을 하고 있네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르셀로나의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고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어서 동기부여도 큰 상황은 아니라서 좀 무승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헤타페가 수비적인 이 공간들이 워낙에 많은 팀이라서 그리고 동기부여도 크지 않아서 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좀 힘겹게라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헤타페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다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맞대결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동기부여는 에스파뇰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발렌시아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에스파뇰의 동기부여도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고요. 뭐 상대 전적에서는 일단은 발렌시아가 좀 앞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발렌시아의 최근에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많고 수비에서의 공간들도 많다라는 점과 에스파뇰이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저는 좀 무승부에 그래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투표율 정배가 지금 무승부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렸고 근데 해외 구매율은 무승부보다는 에스파뇰 승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는 팀이 나왔을 때 경기력과 다르게 좀 그렇게 몰리면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몰리면 좀 들어오는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에스파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반테가 알라베스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등권 두 팀의 맞대결이라서 일단은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알라베스가 원정에서의 모습들도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수비는 두 팀 다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공간도 굉장히 많은 두 팀이라서 그런 공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레반테가 일단 홈이기도 하고 알라베스가 역습은 좋지만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레반테는 공격진의 개인 능력은 좀 있는 팀이고요. 템포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와 비교해봤을 때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레반테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 두 팀의 특이사항 자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좀 두 팀 다 그렇게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라서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비아레알이 정배당을 받았고 경기력도 소시에다드 상대로 밀리진 않지만 그래도 소시에다드도 흐름이 좋진 않아도 경기력 자체가 나쁜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지 않아서 승무패가 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통이라면 저는 비아레알 쪽이 조금 더 끌리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선택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이 경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풀백과 독시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